늠내뉴스 5월 28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491만 3,319명, 인천광역시 107만 90명, 광명시 11만 6,466명, 부천시 27만 8,680명, 시흥시 19만 6,617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2만 6,123명, 인천광역시 4,587명, 광명시 525명, 부천시 1,312명, 시흥시 786명 발생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입니다. 다음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검토 이제는 해야 한다. 두 번째, 부천형 주거 안정망 구축 위해 민간이 함께 중간집 커뮤니티홈 찾아가다. 세 번째, 우리 집 옥상에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 검토 이제는 해야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준선거구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소수 정당도 정치력과 행정력을 보여주며 소신 정치를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행정구역 개편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역동은 행정구역 개편 모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시도지사 체제의 문제점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실제적인 행정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광역시는 구청장과 군수를 투표로 선출하고 있지만 최근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구청장은 시장 임명직의 공무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은 당연하고 강화군수와 옹진군수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구청장은 시장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소사구, 원비구, 오정구 3개 구청이 있던 부천시는 구를 없애고 10개 광역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광역동이지만 구청과 동일한 4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천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광역동 설치와 시의원 선거구역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도를 없애고 전국을 광역시로 개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지금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른 점은 도로명이 두세 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주소만 보고서는 그곳이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도로를 중심으로 주소를 정하는 것인데 도로가 없는 외진 임야는 도로가 없어 과거의 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광역동을 설치하면서 광역동을 도로명의 기준으로 삼으면 종로 1가, 종로 3가처럼 주소와 지역이 일치하게 됩니다. 서구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을 하게 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광역시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는 배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치인은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서 군소정당도 전국이 30여 개 광역시로 개편이 되면 일정 부분의 광역단체장을 맡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미래 정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천형 주거 안정망 구축 위해 민관이 함께 중간직 커뮤니티 홈 찾아가다.
부천시가 부천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이 함께 통합 돌봄 대상자가 지역 복귀를 준비하는 중간집인 엠마우스 커뮤니티 홈을 찾아간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복지관 11개소 및 10개동 행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커뮤니티 홈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중간집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시는 2019년 4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퇴원하고 싶어도 주거가 없어 지역 복귀가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할 것이 없는 돌봄 대상자를 위해 인천 카톨릭 사회복지회와 MOU를 체결하여 지난 2020년 1월 중간집 커뮤니티 홈을 개소했다.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커뮤니티 홈은 총 면적 297제곱미터, 지상 2층 건물로 방 5개와 주방, 거실, 회의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커뮤니티 홈 입소 대상자로 결정된 돌봄 대상자에게 일시적 주거 지원과 함께 인지, 재활, 케어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홀로 건강하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이번 시설 견학을 계기로 커뮤니티 홈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우리 집 옥상에 대용량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세요. 부천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부천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이번 사업은 3kW 태양광 설비 기준으로 부천시에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월 500kW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3kW를 설치하면 최대 월 8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약 1년이면 설치자 부담금 106만 6천원을 회수할 수 있어 조기 종료되는 인기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아 부천시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미세먼지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택에 남는 공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 없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